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 상상의 시대 토크 콘서트의 진행자 임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함께할 분들도 정말 멋진 분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5만 인구의 작은 지역 부안에 자리 잡은 슬지제빵소,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제 전북을 넘어 전국의 명소가 되었는데요. 20년 전 5평 남짓한 공간에서 시작한 슬진의 안흥찐빵이 이제 10만이 넘는 고객이 찾는 슬지 제빵소가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연매출 10억으로 끌어올린 오늘의 장본인이자 주인공인데요. 슬지 제빵소의 김슬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슬지 제빵소의 김슬지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둘째 딸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역이란 로컬이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로컬이란 이 지역이란 어떤 곳이었을까를 다시 어린 시절부터 되짚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로컬이란 꿈과 희망이 없는 곳, 떠나고 싶은 곳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떠났습니다. 떠났고 다시 7년 전에 다시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네,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갈 수 없었던 곳. 그곳이 저에게는 이 지역의 로컬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는 지역을 떠나고 싶어 했고 도망가고 싶어 했는지, 저에게 로컬은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은 제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왜 그랬을까를 짧은 영상으로 잠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좀. 찐빵이 제일 맨만했던가 봐요, 그때 당시에. 그때 생각을 안고 싶어. 전에는 그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눈물이 맺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번듯한 작업장과 카페까지 가졌지만 처음 일을 시작한 건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빌린 돈 1,000만 원으로 근근히 시작한 찐빵 가게. 가진 것이 없었기에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었는데요. 다행히 장사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길 무렵이 되자 아내가 덜컥 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때 객지로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더 이상은 찐빵을 맛볼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걸 후회를 할까? 이 부모님의 부탁을 듣지 않은 걸 후회할까? 그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 그 부탁, 아버지가 처음 내민 손을 잡지 않은 일을 제일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려오게 되었고 합류를 했는데, 그때도 자리를 잡고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겠다는 아니었어요. 기회를 보면 빨리 다시 가야지 이랬는데 정말 많이 다투고 이러면서도 못 나오겠다. 부산에 무슨 어묵이라고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그 지역의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이래요. 저희의 이곳이 부안에서 청년들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부안이 조금 청년이 좀 많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인해 청년을 좀 끌어모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시골 외딴 곳에 자리 잡은 빵집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굉장히 짧은 영상이지만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굳이 가족의 힘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은 정말 떳떳하게
지금도 막 이렇게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한 주민의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감추지 말고 오히려 드러내자라고 해서 지역에서 숨기고 싶었던 그리고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를 스토리화했습니다. 여기 옆쪽에 보시면 빨간 간판이 20년 전 제가 중학교 때 시절에 학교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저렇게 빨간 간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 굉장히 많은 중학교 때는 많은 사춘기를 겪죠. 저도 사춘기를 겪던 시절에 집에 왔는데 저렇게 빨간 간판에 슬진의 아는 찐빵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조금 감추고 싶었어요. 감추고 싶었고 조금 부끄럽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때 저희 부모님의 아버지께서는 굳이 잘 다니시던 한국도로공사라는 기업을 다니시다가 희망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가진 걸 모두 쏘아부은 양계 사업이 한 1년, 2년 이렇게 좀 짧게 잘 운영을 하시다가 조류독감 파동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게 되었고 이제 마땅한 기술이 있어서 저 찐빵집을 차린 것도 아니었어요. 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지만 이 지역에 이 찐빵집을 차리면 좀 먹고 살 수 있으려나? 라는 좀 작은 희망으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꿈과 희망이 없었던 곳이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정말 작은 실오라기의 희망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렇게 빨간색 간판에 굳이 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름을 다셨어요. 이름을 단 이유는 하나였대요. 그냥 제가 식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빵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딸의 이름을 걸면 내가 정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제 마음을 생각해주지 않았을까? 그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나니까 왜 내 이름을 사용했어?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년 전에 처음으로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처음 해봤어요.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게 돌아볼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저는 저렇게 20살이 되던 해까지 저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고 제가 대학교를 가야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의 또 개인적인 다른 일 때문에도 제가 대학을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정선에 좀 일찍 뛰어들었고 그렇게 해서 저는 부모님 곁을 드디어 이 떠나고 싶었던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2014년도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정말 다시는 이곳에 내가 발을 들여서 뭔가 내 미래를 꿈꾼다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도 한번 내가 찐빵을 부모님과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큰 각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신 덕분에 몸이 이제 성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수술을 2차례 하셨고 그러니까 또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에 따라서 몸이 또 아프시고 그러니까 이제 심적으로도 많이 약해지시면서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2013년, 201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가 저보다 10살이 어려요. 저희가 딸 셋 아들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슬지었을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첫째 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둘째 딸이에요. 첫째 언니 이름도 있는데 왜 굳이 내 이름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도 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저희 막내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 한 명은 부모님을 잠시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저희 막내 여동생은 이미 서울에서 이제 드디어 부모님 곁을 떠나서 처음 직업을 가진 해라서 절대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제가 잠시 부모님 곁에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만 같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저는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부모님과 많이 싸웠어요. 부모님이 힘들어서 도와주려고 왔는데 부모님과 너무 많이 싸워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거 하나가 내가 어차피 부모님 곁에 도망치지 못할 것 같다. 떠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려면 부모님과 같은 일을 하되 독립적으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뭐 마케팅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상의 없이, 부모님과의 대화 없이 저 혼자 어떤 일들을 조금씩 해내기 시작했고 뭐 좌절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하지만 이제 조금만한 성과로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굉장히 즐겁다라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한 게 한 3년 전,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정말 열심히 빵 만들고 그 조그만한 곳에서 빵 만들고 택배 싸고 또 서울 가서 교육 듣고 또 서울 가서 대학 가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지치더라고요. 지치다가 제가 지칠 때쯤 저희 동생들이 이제 저에게 와줬습니다. 그래서 셋째 동생, 절대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셋째 동생, 그리고 막내도 대학교를 다니다가 나는 부안에 좀 나중에 가고 싶어 라고 했던 그 막내 동생까지 지금은 저희 형제가 거의 다 지금 저희 찐빵을 함께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옆에 매장을 차리게 된 게 3년 지나고 있어요. 3년 지나고 있고 요 공간이 저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공간 하나가 거의 1년 이상이 걸렸 건물입니다. 근데 그게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진 대출을 다 끌어다가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는 뭐 많은 지원을 받은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열심히 벌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저는 임하고 있고 이렇게 임하다 보니 저도 이 지역에서 꿈이라는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까 저희 동생이 말했듯이 이 지역은 정말 청년들이 어떤 꿈을 꿀 수도 없고 그런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떠나가고 싶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제 꿈이 생기더라고요. 현재 저희 슬지 제빵소는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고 현재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은 10명 이상의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지 제빵소를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꿈꾸는 곳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해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저희와 함께 고생을 해주고 있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고맙지만 앞으로는 이 청년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조금 더 다른 지역의 청년들보다 모자라지 않도록 함께 꿈꾸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지 제빵소는 단지 저희가 살아가기 위한 목적 하나와 또 하나는 저희의 사남매를 키워준 건 저희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그 찐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찐빵이 20년 동안 이어오게 된 기본 바탕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지 제빵소는 그 모든 것에 지역을 담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이제 찐빵 하나 만드는데도 모든 지역을 담아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부터 시작했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찐빵을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건강한 재료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돼요. 저희 지역에 그리고 주변에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농산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농산물을 저희는 100%다 바꾸게 됩니다. 이거 바꿀 때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힘듦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수입밀과 우리밀을 바꾸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밀로 만드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맛이 없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니 기존의 지역에 찾아주시는 주민분들도 안 찾아주시는 시간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좀 많이 자리가 잡혀져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재료에 대한 소중함과 이 재료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서 그 도움도 받아가면서 저희가 지역분들과 같이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 우리 농산물을 바꾸기 시작했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함께하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양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 지역의 농부님한테 돌아가는 돈들이 상당히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번 돈이 어느 한순간 수매를 해야 할 때 통장이 텅텅 빌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통장이 텅텅 빌 때 정말 이게 어떠한 회의감도 들고 이거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라고 하지만 그 통장의 내역을 보면 어느 농부님 그리고 어느 로컬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우리 기업이 잘 될 때 결국 우리 기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역과 함께 잘 되는 일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저희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에게 오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슬지제빵소의 가치, 그 슬지제빵소가 다른 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실 때 그래, 뭘까?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온라인을 시작할 때 슬지제빵소, 슬지네 찐빵을 찾아주시던 그 많은 분들의 후기들이나 글을 남겨주신 것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거 딱 하나더라고요. 믿고 먹는 좋은 재료. 이게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야 할 가치구나, 비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우선 1차원적으로 얻어지는 가치가 그래 너희 브랜드는 내가 믿고 먹을 수 있어 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그리고 정말 죽을 때까지 슬지네 찐빵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정직하게 해내자라고 하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저희는 차별화해 그리고 이 지역의 농산물을 저희가 많이 수매하고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한 기술력들을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팥을 사용하더라도 그냥 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기술과 정성과 노하우가 들어간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기술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띄우는 이유는 저희는 원래 찐빵 가게였어요. 근데 현재 찐빵은 보통 겨울이란 음식이 많이 되죠. 현재 저희도 제가 그 조그만한 5평, 10평에서 부모님과 할 때 여름만 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가게 매장에 뜨문뜨문 오시는 고객님들 요 정도가 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찐빵을 만들면서 파당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희 가게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이 파당금만 따로 좀 포장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지역에서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이 파당금을 좀 개발해서 상품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주민들이 말씀해 준 거에 저희가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조금 더 우리만의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농식
농산식품 가공 아이디어 콘테스트라는 곳에서 농업기술원과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품으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 기술로 저희가 1억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의 상금이 지금 현재 건물의 마중물 역할이 돼서 오로지 다 빚이지만 그 1억을 뺀 나머지만 빚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민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상품이 결국에는 저희에게 그 여름을 극복해내는 효자 상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에 제일 많이 드시는 게 팥빙수.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 공부를 하면서 상품을 하나 올리게 된 게 어디 카페에서도 좀 사가보고 어느 그냥 개인 고객도 한번 사가보고 이렇게 돼서 후기가 점차 쌓여가던 게 입소문이 막 나더라고요. 어느 학원에서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 이거 사용해봐. 어느 카페에서 이걸 했는데 저 상표가 슬진의 찐빵이었어. 하면서 또 슬진의 찐빵 거를 시켜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오히려 겨울보다 여름에 매출이 확 오르는 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소비자분들이 지역 주민분들이 그리고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어떠한 걸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노력했긴 하지만 그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준 게 결국엔 또 지역에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주민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사계절을 그때는 매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수기 비수기가 없는 그 시절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숙제는 딱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 찐빵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50대, 60대, 젊으면 좀 초등학교 자녀를 둔 40대 어머님들 정도가 다더라고요. 근데 젊은 분들이 이거 찐빵을 사 먹을까? 그러니까 매일 제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20대였고 지금은 30대지만 20대든 30대든 제가 친구들이랑 언제 한번 찐빵 먹으러 갈까? 찐빵 사 먹을래? 찐빵 먹을래? 라고 하는 대화를 어느 누가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어머님이 아버님이 찐빵을 만들고 계시지만 제가 부안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제 주머니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꺼내서 찐빵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저만의 일이 아니고 제 동생의 일이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 젊은 분들이 20대 특히 40대 분들까지 이 찐빵을 돈 주고 사 먹을 거고 이 찐빵을 먹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들어올까라는 게 제일 큰 숙제였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해봤어요. 그래서 찐빵에 많은 분들이 왜 찐빵은 판만 있냐 고구마도 넣고 호박도 넣고 뭐 또 해봐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건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제가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 또한 저한테는 고구마를 넣고 호박을 넣고 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왜 어렵냐면 우리 농산물로 만든 앙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또 저희만의 기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또 파당금과 만드는 기술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속이 편한데 아니면은 구매를 할래도 구매할 곳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여기에 정말 많은 걸 안 넣어본 게 없어요. 다 넣어봤는데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는 이게 찐빵이 고온에서 굉장히 오래 찌거든요. 거기서 다 흘러져 내려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고온에서 같이 녹아서. 그래서 찐빵이 완성도 있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동생과 제과점도 돌아다니면서 백화점도 돌아다니면서 줄 서 있는 곳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3, 4년 전에 제일 많이 백화점에 돌아다니면서 조금 더 눈에 띄었던 게 슈크림이나 생크림 같은 거를 어느 한 기계로 이렇게 주입을 하더라고요. 뭐지? 저거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제 동생한테 생크림을 한번 그 레시피를 찾아서 한번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 그거를 저희가 찐빵을 찐 거에 주입을 한번 해봤어요. 전 너무 맛있더라고요. 전 너무 맛있는데
제 동생은 이거 이렇게 만들면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에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하라고 할 거지 하면서 이미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해야 할 마음에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이거 생크림을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빵을 또 쪄야 되고 식혀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주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 슬지 제빵소라는 건물을 세울 때 동생이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게 되었고 지금 드시고 있는 생크림 찐빵이나 크림치즈 찐빵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 제품인데 이때 저희가 하루에 5개 정도 만들었었어요. 하루에 5개 정도 만들면 이 가격이 생크림 찐빵이 하나에 3,500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찐빵이 기본적으로 했던 게 5개에 4,000원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그럼 하나에 1,000원도 안 되죠. 800원. 800원이고 계속 농산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1,200원이 됐어요. 7년이 지나고 1,200원이 돼서 겨우 400원 올랐는데 이 빵을 드시면서도 무슨 찐빵이 이렇게 비싸라고 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 이게 우리 밀이고요. 뭐 여기 다 우리 농산물이고요.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비싸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었는데 이 3,500원짜리 생크림 찐빵이 팔릴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을 낮출 수는 없었어요. 정말 이제는 제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적정선을 찾아본 게 저에게는 3,500원이었고 안 사 먹으면 말자라고 해서 내놓은 게 생크림 찐빵이었는데 이게 하루에 5개 만들어 놓으면 2-3개 팔려서 나머지는 저희가 먹고 저희는 단일 생산이어서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2-3개를 사 먹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그 부캐라고 하죠. 그 부캐의 투철한 정신을 가지신 저희 고객님들께서 호기심에 이걸 사 드셔보시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정직하게 그리고 굉장히 진솔하게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후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한 팀 한 팀 한 팀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하루에 10개도 팔리고 15개도 팔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저희 동생이 이걸 5개를 팔아서 넣어놓으면 제 동생은 품절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찐빵이 다 떨어졌어요. 이거 1개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제 동생은 이제 그때부터 저에게 이제 막 안 된다 이러는데 저는 지금 빨리 가서 만들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팔았었어요. 그래서 찾아주실 때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결국에는 지금 그 결과가 생크림 찐빵과 여기 또 추가적으로 만든 크림치즈 찐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한 저희 동생과 그리고 끊임없이 저희 동생에게 책찍질을 한 저에게 굉장히 또 만족감을 느끼면서 옆쪽에 보시는 게 저희 지금 현재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찾아주시는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음료랑 커피도 이 지역을 한번 담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기존에 판매하는 시럽과 소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다 지역의 농가분들 혹은 도내에 계시는 분들한테 직접 농산물을 구매해서 청을 만들어서도 하고 저희가 정말 못하겠으면 청을 담아주시는 분들에게 구매를 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제품 개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걸로 저희는 직접 다 음료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저희 소금 커피인데요.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몇 달 안 됐는데 불구하고 카페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게 아메리카노거든요. 지금 아메리카노를 이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저는 로컬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역에 왔을 때 이 지역에서 먹어볼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딴 데 가면 못 먹는 거, 이 지역에서 와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저는 이게 정말 로컬의 힘이구나라고 하면서 계속 메뉴 개발을 할 때 지역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것도 저희 여동생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면서 만드는 건데 저 소금 커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또 이게 또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 소문이 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영상에 잠깐 소개가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역에 바로 앞에 있는 곰소 염전에 있는 농부님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이거를 저희만의 비결로 저희의 이야기를 담아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의 이걸 통해서 또 어떻게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메뉴가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저는 지역과 함께 하는 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진 빵이나 그리고 앞에서 만들어진 소금의 개발을 통해서 같이 또 수출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그래 알겠어 너희가 이렇게 노력한 건 알겠어. 그래서 지역을 담아보니까 결과가 어때? 라고 물어보시면 수치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희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저희 아버지 때 저기 옆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5평이나 10평 정도 되는 데에서 직접 손으로 다 찐빵을 만드시면서 저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빵을 싸면서 그때 제가 2014년도에 내려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반납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랑 같이 가족 여행, 가족 회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 왜 그렇게 사셨을까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님도 제일 후회가 되는 게 왜 그때 그렇게 너희들과 한번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를 후회한대요. 근데 지금 제가 2014년도에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시긴 버셨는데 그리고 저희 사남매를 키우긴 키우셨는데 매출이 지금 저 때는 제가 월급을 받았던 때라서 4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큰 돈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루에 뭐 밥 먹는 거, 전기세 이런 거 하면은 한 달에 남는 돈이 없겠더라고요. 4천만 원 정도 매출해서 현재 작년에 저희가 11억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도 저희가 3분기 9월 달까지의 매출을 요걸 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저희도 정말 한 푼 없이 시작을 했고 작은 곳에 시작을 했고 꿈과 희망도 없었는데 이렇게 지역과 뭔가를 만들어 나가 보니 이 작은 기업이 조금 키워서 만든 이 작은 또 가게에서 이 정도의 매출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역의 힘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수치화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제가 아마 도심에서 단지 그냥 찐빵과 이렇게 음료를 했으면 이런 분들이 저희 매장에 찾아주셨을까? 혹은 이렇게 고객님들이 오면서 이런 가치에 대해서 알아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역을 담을 수 있었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고객님들이 이 지역에 저희 매장에 오셔서 굉장히 그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찐빵을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게 일부 농가에 다시 이 농산물이 수매를 하면서 이런 순환 구조가 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끊임없이 기부나 뭐 이런 거를 조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단순히 내가 그냥 와서 찐빵 하나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나도 여기에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을 공감해 주시면서 굉장히 소비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과 함께 그리고 지역 자원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평생 만날 수 있을까 한 유명 연예인분들 뭐 유재석님, 지창욱님 그리고 저 때 정말 아쉬웠던 게 제가 강다니엘님과 옹성우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 텔레비전을 보지 못한 제 탓이지만 이렇게 또 유명한 분들이 지역을 찾으면서 이 지역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저희는 지역에 있는 브랜드로서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해가며 같이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굉장히 제일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일이 있어요. 여기 계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일인데요.
저희는 주민 주도형으로 주민 스스로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져 있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는 주말에 있는 행사 때문에 지금 막 찬바람 맞아가면서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있고요. 그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역량 강화를 해보자 해서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시작으로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분들이 직접 찍어주신 자원에 의해서 저희가 곧 주말에 이렇게 전시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함께 굉장히 많은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만 그냥 단순히 개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서 이 지역과 함께 살아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농업인분들과 또 프리마켓 의미 있는 일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또 청소년들과 함께 만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정말 할 수 있다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만큼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25세 갔는데요. 25세 갈 때도 그렇게 저희 형편이 나아지지 않거나 제가 모은 돈을 또 어딘가에 써야 하는 곳들, 제가 살 거주지조차 없어서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때 저는 지역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은 것들을 지금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만큼만 지역 주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만큼은 정말 제가 여력이 되는 한 조금씩 점차 늘려가면서 실천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또 염전에 나오는 소금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품 개발한 부분이 이렇게 또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하는 결과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희는 결과적으로 쓸지 제빵소가 정말 없어질 때까지 갖고 가야 할 비전과 가치가 결국에는 지역과 함께 상생하면서 이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저희가 성장함에 있어서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성장할 때 이 지역사회 공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비전으로 저희는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건 자랑 아닌 자랑 그리고 좀 저희처럼 작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늘상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역과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철탑 산원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걸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을 벗어나서 또 국가적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는 인정을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고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상이긴 한데요. 굉장히 저희가 이 상을 받을 때 매출이 3억 정도? 3억인가 8억 정도 되어 있을 텐데 이 정도의 규모의 기업에 훈장을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시더라고요. 주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결과적인 수치가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걸 실천하고 있느냐에 되게 중점을 두고 이런 또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작다고 해서 나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희를 보시고 좀 많은 희망을 좀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줄을 서기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덕분이 아닌 덕분에 저희가 도심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지만 이 지역이 정말 작은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이 지금 청정 지역입니다.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자연을 아껴주시고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코로나에 최고의 매출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상이 또 얼마나 지나야 나올까 싶지만 저희가 8월 한 달에 2억 이상을 했거든요. 이 코로나에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저희만의 힘이 아니라 이 지역을 지켜주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을 가꿔주시는 분들에 대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도 거기에 피해가 되지 않고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로컬이란 이걸 마무리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지금 이 로컬이란 도망치고 싶었던 곳이었고 꿈이 없는 곳이었고 떠나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저는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청년들에게 도심에 나가서 창업하거나 회사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 지역에서 한번 그 틈새 시장을 노려봐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꼭 도심에 나가야만 성공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기도 낳고 열심히 2대 3대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곳이라고 지금의 로컬은 저에게 지역이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말에 주민분들과 축제 한마당이 열려집니다. 코로나여서 소규모로 열려지긴 하는데요. 주민분들이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주민분들이 직접 찍은 자랑거리도 사진 전시회를 하고 굉장히 많은 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주말에 오셔서 주민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굉장히 힘이 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렇게 쓸지적 방송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컬 안에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정말 많은 꿈과 희망이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꼭 이런 로컬 안에서 머물면서 꿈도 펼치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면서 좀 활력도 넣어주시고 굉장히 경제에도 도움을 주시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로컬로 돌아오기 죽도록 싫었는데 지금은 이제 로컬 예찬론자가 되셨어요. 정말 여기 계신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전 들으면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잘 되는데 도대체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체력 관련 제가 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병실에 입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혼자가 아니고 저희 가족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데 즐겁게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아픈데도 좀 덜 아파지나 봐요. 좀 아파서 누워 있고도 싶은데 잘 안 아파요. 그래서 체력 관리는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몸이 잘 버텨주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사실 이렇게 집안이 힘들고 가업이 기울었을 때 모든 자식이 다 내려와서 돕고 싶겠지만 이렇게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리더십이나 사업 수완이 나에게 좀 있는 것 같다. 누구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는 사업 수완이 없어요. 사업 수완은 없는데 단지 저는 잃을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잃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해지고 도전하게 되고 어차피 잃어도 제로고 지금도 제로고 이런 마음이 저에게 도전하려고 했던 이 정신이 사업 수완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잃을 게 너무 많고 저희가 잘못되면 같이 힘들어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제가 좀 이 사업을 계속 이어도 되나라고 하면서 조금 성장하는 거에도 주춤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되게 무모한 도전을 해서 그렇다. 네, 그런 네. 도전 정신 아무나 가질 수 그런가요? 없는 거죠. 네, 대단하시고 우리 아버님이 그 슬지
안흥 슬지 찐빵으로 지은 그 이유가 미래를 또 그러니까요. 내다보는 그런 성견지명이 통찰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있으셨나 봐요. 네네. 제 이 발목을 현장에- 붙잡으시려고. 네, 이 현장에 또 정말 오랫동안 함께 듣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 있다고 지역과 상생하면서 이런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고집하는 게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단가 계산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왜 굳이 그러냐란 말도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결심을 하고 이거를 고수하게 된 어떤 되게 초반이 딱 어려웠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발표 때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굉장히 비주얼적인 게 되게 트렌디하거든요. 이런 브랜딩에 대한 전략, 이런 컨셉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직시하고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역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고 가끔은 이걸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도 싶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 것 같지만 저희가 그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돈을 벌고자 한다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조금 내려놨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길게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욕심을 내려놨고, 욕심을 내려놓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저희의 일이 되다 보니까 또 즐겁게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우리밀 수입밀과 수입 제품에서 우리밀을 바꾸실 때 저희가 부안이 굉장히 유명했던 좀 그게 있어요. 핵폐기장이 들어설 때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이 밖에 나와서 열심히 그걸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한 가지 느낌표를 찍었던 거는 이렇게 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한 목소리를 낼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찐빵을 만들고 계실 때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주민분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우리밀을 바꿨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니까 얘네 지금 마음이 바뀌었구나. 장사되니까 이제 가격을 올렸네. 근데 왜 이렇게 맛은 없어졌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좀 시작을 된 게, 제가 여기 돌아와서 어떤 경진대회를 나갔어요. 이 도에서 진행하는 어떤 경진대회 나갔는데, 그때 저희가 한 1억 정도의 매출이 올랐을 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4천만 원에서 1억이나 올랐어 라면서 굉장히 그 수치에 만족하며 우리 이거 해낼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경진대회 아무것도 좀 모르고 나갔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심사위원이 너희가 이렇게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해서 하는 게 고집이다. 고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에겐 어떤 가치와 뭔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을 너희는 단지 이건 고집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 나갔을 때 너희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로컬에서 판매하고 있는 찐빵들이 왜 그렇게 판매를 하고 그렇게 판매함으로써 어떻게 얘네들이 돈을 버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만 쓴다는 게 고집이지 너희는 이렇게 해선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심사를 끝나고 이게 방송이 되는 거였거든요.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경험도 부족했고 말빨도 없었고 또 어떻게 잘못 대답을 하면 점수를 안 줄까 싶어가지고 엄청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진짜 고집일 뿐인가?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고집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퉜다가 아 이게 이렇게 아까 고객님들께서 믿고 먹는 좋은 재료라는 가치를 주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가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고집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님이. 너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저를 만들어주신 것 같기는 해요. 아 이거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된다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뭔가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뭐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기 있는 빚을 저희 아버지는 빚으로 망하신 분이라서 빚을 내기 싫어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겁내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 빚을 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굉장히 많이 저랑 다퉜어요. 근데 저는 절대 저희가 이 한 단계 오르지 않으면은 누군가 저희의 성장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성장을 위해서 그 큰 빚을 낼 때 저는 딱 그분의 그 말 하나로 내가 해보인다. 난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좀 자극제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해보인다라는 말. 그래서 그게 자극제가 돼서 지나온 일들이 지금은 정말 사명감처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뜻깊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브랜드를 만들 때 슬지네 찐빵이라는 상호에서 슬지 제빵소로 넘어갈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슬지네 찐빵이라는 걸 아는데 슬지 제빵소라고 할 때 이거를 슬지네 찐빵과 연결하거나 지금에 있는 그 인식이 달라져서 조금 달라지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의 회사가 찐빵으로 딱 국한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찐빵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발길도 안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빵소라는 이름을 바꿀 때 굉장히 좀 겁도 났고 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냥 뭐 있니? 어차피 그렇게 우리가 뭐 큰 기업도 아닌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조그만 나무에 저희 인테리어 하신 분이 슬지 제빵소라고 적어서 작은 간판 하나 단 게 지금 4년 동안 다른 간판 없이 슬지 제빵소로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사장님이 이거 니네 로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로고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보니까 저희 곰소염전 곰소에 곰에 대해 얽힌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소금을 팔 때 곰소 그 푸대에도 곰이 그려져 있었더라고 해요. 그 밀가루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 그거를 우리가 되살려 보자 해서 곰을 그려서 넣은 게 지금 저희가 브랜드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브랜딩이 아직도 저는 어려워요. 돈을 투자해도 그렇게 결과가 나지 않는 게 브랜딩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분야여서 지금도 또 투자해서 브랜딩을 다시 또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늘상 실패하는 게 또 그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컨셉도 저희는 지금도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래 우리의 컨셉은 이거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면서 지금은 되게 중구난방이에요. 슬지네 찐빵과 슬지 제빵소가 섞여서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다른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수 크게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 시간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로컬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싶은 우리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로컬은 많은 제가 어제도 청소년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만날 때 저 19살 때랑 또 똑같더라고요. 아직도 꿈이 없고 그리고 이 지역은 떠나야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결국엔 나는 이러고 살고 있다. 나 어때 보이니? 라고 했을 때 좋아 보인대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이 로컬에 있다라고 해서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돈도 없는 인생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성비를 다졌을 때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 로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열정 있는 청년분들이 이 로컬 안에 들어와서 그 꿈을 조금만 펼쳐도 아마 효과가 엄청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역에 돌아와서 굉장히 많은 활력을 좀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좀 성장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정말 농업과 농촌에는 무궁무진한 희망이 있습니다. 네, 돌아오세요. 네, 아주 확신에 찬 말투와 눈빛에서 저희도 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꿈꾸는 곳을 꿈꾼다고 하셨는데 그런 실질 제빵소가 되도록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곧이어 지역의 상상은 의제가 된다 활동가 편이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상상의 시대 토크 콘서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